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터고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터고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영업 장소나 아니면 뭐 개업식을 할 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할 때 영업 장소에서 오픈식을 할 때 우리가 터고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터고사는 뭐냐면요, 이 터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요. 이 터의 터줏대감에게 우리 터의 지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터는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는 터는, 집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살아있는 양의 기운으로 이런 터에서 살고 저런 터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집도 옮겨 다니지만 또 영업 장소도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죠. 또 이전도 하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근데 이 터를 잘 골라야지만이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건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돈도 벌고 문제가 없이 또 장사도 잘하게 되는 게 이 터의 기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집을 터를 잡잖아요. 그러면 집이 만약에 터가 안 좋으면은 가족이 누군가 아프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이렇게 자꾸 싸워, 그 집만 들어가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돼. 멀어져, 부부 사이가. 또 불화가 이렇게 생겨. 자식이 자꾸 아파. 아니면 다치든지 이렇게 또 사고가 자꾸 생기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꾸 꿈자리가 사납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영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 그리고 자꾸 거기서 구설수, 시비수가 생겨요. 만약에 뭐 음식이 잘못 나와서 막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업하시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손님이 끊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장, 우리가 사는 집터도 중요하고 또 영업장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터고사를 함으로써 그 터신에게, 우리 터줏대감, 지신에게 여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구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런 유튜브가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 터고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고요. 뭐 간편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정보를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조금 비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작은 어떤 소소한 거에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저런 방법도 해보세요 라고 많이들 일러드립니다. 그런 거는 해서 무탈한 게 있어요. 해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도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 무당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아무나
본인의 영업 장소 아니면 뭐 사무실 이런 장소에 막 돼지머리 올리고요. 그리고 막 시루떡 갖다 놓고요. 또 막 술도 갖다 놓고요. 과일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터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정성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내가 허공에다 대고 아무한테나 대고 하는 이런 정성이 아니라 터신, 이 터줏대감, 터의 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드릴 때에 인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 터에서 영업이 잘 되고 손님이 잘 들어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터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터고사를 지낼 때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기운을 다 열어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터의 기운도 다스리면서 이 터줏대감에게 터의 기운도 다스려 줍십사 인사도 드리면서 또 이 기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장소가 있잖아요. 터에는 다 터신이 있어요. 여기 칸, 저쪽 칸 이렇게 번지수가 있죠, 여러분. 알기 쉽게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수마다 이 터신, 터줏대감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터신에게 인사를 고함에 있어서 다스려주는 인사도 드리지만 또 하나, 이 터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사방팔방 모두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서 이 기운이 전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터고사예요, 여러분. 그냥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술 놓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는 터고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성으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중요한 게 이 사방팔방 기운을 다 열어주는 것과 터신에게, 정확한 그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부정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차려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나는 터신에게,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했던 건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잡기가 따라 붙게 되죠. 이 잡기, 저 잡기. 내가 몰라요, 일반인들은. 어떤 잡기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방을 못 쳐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픈 날부터 잘해달라고 빌었던 게 잡기들이 끓게 되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판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한 2, 3개월 반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픈해서. 그게 잡기들의 장난이거든요. 잠깐 반짝, 오픈빨이라고 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잡기들의 요동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잡기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고사는요, 일반인들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라고 뭐 터고사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시라고. 잘못되면은요, 잘하려고 돈 많이 들이잖아요. 우리가 가게 얻으려면 돈 들이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여서 정말 꿈을 안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터고사 하나 때문에 잘못 일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터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터를 고를 때에, 물론 이 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터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터의 기운, 그 터와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을 해야 되는지, 냄새가 나는 음식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한식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된장찌개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마른 장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 또 음식 냄새 풍기는 걸 싫어하는 터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 집을 한다든지 뭐 옷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업종이 맞는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터에서 흥행을 하시려면요, 터의 기운과 또 이 들어간 영업주 사장님의 기운과 그리고 또 터에 맞는 이 장사, 어떤 업종이 맞는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맞아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터라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을 자는 이 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버는 영업장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를 잘 잡으셔서 반드시 부자 되는 터만 잘 고르셔서 영업에 흥행하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너무 바빠서 정말 이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네.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도 또 이렇게 짬내서 또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또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직은 양력으로 12월인데요. 네. 겨울에는 별로 이동을 많이 안 하죠. 네. 우리가. 하지만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이사도 많이 할 거고,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동들을 하시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네. 게요? 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집안을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네. 오늘은 그 동법, 동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 동법이요? 네. 네. 어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네. 마침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제 전화가 와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동법, 동티에 대해서, 동토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됐다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동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토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동법, 동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동법, 동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죠. 네. 이사를 하면,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 있죠. 네. 이 집안에서도 이사를 가기 전에 벌써 집을 구해놓고 뭐 여기를 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짝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만들게 되죠. 네. 네. 이사를 갈 때도 그렇지만 살다가도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문도 고치고 화장실도 좀 고치고 네.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주방 싱크대도 좀 고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리할 때, 집안을 만질 때, 이럴 때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던가,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심하게 격하게 반응이 올 때에는 갑자기 급사를 맞아서 눕는다든지 아니면 3일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가 괜히 좀 아파. 아니면 하던 일이 좀 안 돼. 사업이나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하는데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그리고 성사가 안 돼. 아니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갑자기 이렇게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네. 살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 생기는 이 동법, 동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꿈으로 굉장히 뭔가 불편해. 아니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고수가 자꾸 생겨. 사고수. 네. 교통사고도 사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낙마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사고수인데요. 사고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 굉장히 불화가 생겨요. 아니, 잘 살다가도 싸우거나 자꾸 불화가 생기거나 이 가족 간들의 가족 구성원 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긴다든지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말을 안 듣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네. 네. 그럴 때 집안의 동토 그리고 동법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동토가 나는지 동법이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사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고쳐 우리가 집에서 문짝도 있고요. 네. 화장실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 네. 가지 이렇게 환경이 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화장실도 고친다든지 주방도 고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쳐서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는데요. 네.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제일 무서운 곳이 화장실과 주방이에요. 네. 네.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 주방을 솔댈 때에는요, 뭐랄까, 예전에는 뭐 고사까지는 아니었어도 조금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죠. 네. 이 터신을 좀 다스려야 되거든요. 화장실에는 화장실에 측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나 부엌을 고칠 때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고치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신들이 조왕신이나 아니면 측신이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나를 건드리지?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입게 됩니다. 나를 왜 자꾸 건드려? 그러면 이 가족에 불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고하게 되고요. 아니면 비방을 쓰거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강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거나 조항을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여러분 중고 물건 많이 들이시죠? 네. 중고 물건 들이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고 물건은요, 되도록이면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아는 분한테 받는 거라도 그분이 만약에 조금 병이 자주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시는 분들. 엄마들은요,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애기들 옷 맨날 사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은 쑥쑥 크니까 네. 친구의 애기들, 아니면 아는 분의 애기들, 아니면 사촌의 애기들 옷을 이렇게 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는 분이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한 분의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좀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가족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든지 불화가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입었던 애가 자꾸 조금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옷일 경우에는요, 오면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아는 분의 옷도 물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의 옷은 더더욱이 위험하겠죠.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옷들 구제로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새 거 갖고 내 마음에 들어도요, 중고 옷이나 이런 물건들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특히나 이 목재 있죠. 나무로 된 물건들. 네. 나무로 된 물건들은요, 나무에 이렇게 귀신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중고 물건, 뭐 가구가 됐던 책상이 됐던 뭔가 이런 의자가 됐던 이런 거 아무거나 들이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건데 멀쩡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쳐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들여서. 그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쇠로 된 물건 있죠. 네. 쇠로 된 물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쇠로 된 어떤 물건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정말 기운이 안 좋게 붙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돌로 된 거 있죠. 돌. 여러분들 수석 네. 많이 모집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어차피 본인이 영업을 하실 거니까 네. 수석을 들여서 그걸 팔고 사는 판매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디 가다가 만약에 바닷가 갔어. 근데 바닷가에서 돌멩이가 이뻐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집안에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여지면요, 그 기운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정말 이렇게 나쁜 기운,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돌멩이 한 개가 우환을 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엄마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시고 남편이 하던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주를 봐도 이분들이 망할 운이나 아픈 운이 아니에요. 근데 신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집안에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왔다. 돌멩이 하나가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네.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하지만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만 알겠냐고요. 그쵸? 우리가 당하기 전에 막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요,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죠. 옛날부터 못 박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못도 하나가 쇠잖아요. 네. 쇠가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집안에 흠집을 내는 건데
하는데 이 집안에서 그래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못 박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관, 또 현관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미리 도배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네. 미리 조금 수리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기간을 조금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너무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새 집인 경우에,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가 있으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바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동법과 동토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살고 있는 집 있죠. 네. 살고 있는 집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조금 가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어디 좀 수리를 한다든지 문짝을 고치거나 어디 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텀을 두고 들어가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네. 또 하나는요. 만약에 살다가 우리가 물건을 들이죠. 새 물건도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안 타세요. 새 물건은 괜찮은데 새 물건을 사도 하다못해 이런 컵 하나를 사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물가물하죠. 신가물, 조상가물. 네.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세요. 네. 조금 이렇게 사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동법과 동토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이런 컵을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화장실에 3일간만 두세요. 네. 네. 3일간만 두시면 동법, 동토를 좀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강하게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만 들여오면 자꾸 아프고 뭐만 들여오면 일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 위에 소금이라든지 팥이 있죠, 여러분. 굵은 소금 있잖아요. 네. 굵은 소금 한 주먹. 그리고 팥 한 주먹. 이걸요, 비닐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으니까 좀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퍼백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네.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 한 주먹, 이렇게 많이 떠서 한 주먹을 팍 넣어요. 그래서 묶어요, 꽉. 그래서 그 물건 산 거 위에다 올려놔요. 네. 또 팥 한 주먹. 우리 팥 있죠? 빨간 팥. 네. 팥을 또 한 주먹 비닐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꽉 묶어요. 그래서 그 물건 속에 넣던지 아니면 그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3일간만 화장실에 이렇게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소금과 팥은요, 밖에 버리시면 돼요. 쓰레기에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밖에 이렇게 확 뿌려서 버리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임금왕자 있죠. 네. 임금왕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이렇게 A4 용지 아무거나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오리세요. 네모나게. 네.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고요.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오리세요. 오려서 거기에다가 빨간 매직펜 있죠. 네. 좀 굵은 매직펜도 좋고 뭐 얇은 매직펜도 상관없지만 좀 굵은 매직펜이 좋겠죠.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쓰세요. 네. 임금왕자를 쓰신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물건 있죠. 좀 큰 물건들,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조그만 물건에 다닥다닥 못 붙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큰 물건, 이런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임금왕자를 쓴 종이를 이 물건 밑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일 때 이 임금왕자가 밑으로 가게 붙이세요. 네. 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해서 붙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그런 비방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데도 이런 비방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비방을 써봤어요. 근데도 우환이 끓고요. 네.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자꾸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하는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실 때는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동토를 잡으셔야 돼요. 네. 이 동토 동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은 동토 동법은 이렇게 더 우리한테 애군액사를 주거든요. 나쁜 기운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기운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3일, 7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의 이렇게 힘을 빌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시청자 의견까지 수렴해 주셔서 네.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